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수익률 공실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자신이 받는 임대료가 총 투자 금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높거나 매매 가격이 낮다는 의미로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서 매매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높아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대출을 제외한 기본 수익률,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순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익률은 대출을 제외한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의 비율입니다. 대출 금리와 대출 금액에 따라 편차가 생겨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순수익률보다 여러 물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적합해 기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원 보증금 1억 월 300만 원이면 기본 수익률은 4%입니다. 순수익률은 대출을 포함한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의 비율입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실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 수익률 착시 현상으로 인한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 수익률 비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은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홍보 시 수익률이 높아 보이기 위해 대출을 포함한 순수익률만 보여주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기본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공실률은 임차인이 구하지 못한 빈 방이나 빈 사무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실률이 20%면 10개의 방이나 사무실 중 2개가 공실이라는 뜻입니다. 공실률이 높을수록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빈 방 또는 빈 사무실이 많다는 것이고 공실만큼 손실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실을 소화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7억 20시의 원룸 건물의 경우 실당 보증금 500만 월 40만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공실이 없으면 수익률이 6%지만 공실이 2개 생기면 공실률 5% 수익률 5.4%로 떨어지고 공실이 늘어 5개가 되면 공실률 25%, 수익률 4.4%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공실로 떨어진 수익률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실 관리는 꼬마 빌딩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받다가 공실이 생기고 또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높게 받지 않더라도 공실이 없게 공실 기간이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임대료를 다른 업종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권 업종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상가 빌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은행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 높은 임대료를 내던 은행이 갑자기 나가버리면서 공실이 생기고 은행만큼 높은 임대료를 주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빌딩 주인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익률이 최고라는 공식이 빠지고 있고 공실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상가가 진정 좋은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실이 전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 통상적으로 5에서 20% 정도 공실을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연도가 5년 이내인 신축 건물은 공실률이 5에서 10% 정도이며 5년, 10년이 넘어가면 10에서 20% 정도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핵심은 공실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임차인을 구해서 공실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